안녕하세요. 엄지척 프랜차이즈 이윤재 가맹거래사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곧 설인데요. 설만큼은 여러분 걱정과 시름 다 내려놓으시고 가족과 즐거운 명절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2025년 새해에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최근에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고 현재도 그 영향이 굉장히 큰 피자헛 차액 가맹금 사건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계신 대표님들 혹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염두하고 계신 대표님들 또는 현재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들, 창업을 염두하고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차액 가맹금 굉장히 낯설지 않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비를 낸다, 교육비를 낸다, 가맹금을 낸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통 가맹금이라고 하면 계약 초창기에 내는 가맹금에 익숙하실 텐데요. 가맹금이라는 용어에 앞에 차액을 붙여서 차액 가맹금이라는 이제 전문 용어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에 나오는 전문 용어인데요. 차액 가맹금이 굉장히 한 5년 전에도 이슈가 많이 됐었습니다. 차액 가맹금이라면은 가맹 본사가 가맹점으로부터 취하는 물류 수익 혹은 어떤 특정한 어떤 물건이나 상품을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발생되는 일종의 수익, 마진을 의미합니다.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일종의 가맹금이라고 보아서 차액 가맹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차액 가맹금은 몇 년 전에도 굉장히 이슈가 됐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산업협회,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어떤 이해관계를 이제 대변하는 이런 단체에서도 헌법재판소에 이제 위헌 소송까지도 제기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합헌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당시에도 가맹 사업을 하는 본사 입장에서는 본사가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하는 물류 수익에 대한 일종의 본사의 마진인데, 이런 것들을 공개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영업비밀 침해가 아니냐, 본사의 굉장히 어떤 노하우나 어떤 비밀에 해당되는 것들을 왜 예비 창업자나 가맹점주들에게 공개를 해야 되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것을 당연히 공개해야 된다고 인정이 되고 있고요. 현재도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가맹 본사와 계약을 하기 전에 받는 정보공개서라는 문서에 본사가 수취하는 차익 가맹금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왜 이 차익 가맹금이 더 이슈가 되었을까요? 피자헛이라는 가맹 본부와 산하 가맹점주님들 간의 민사 소송에서 피자헛이 패소를 하였습니다. 차액 가맹금과 관련하여 부당이득 금이 인정이 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서 이제 패소를 했는데요. 수백억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을 하는 결론이 났습니다. 이로 인하여 해당 가맹본부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서 기사도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이 사건이 시발점이 돼서 또다시 프랜차이즈 업계에는 차액 가맹금과 관련한 어떤 줄 소송이 이어지지 않을 거냐라는 우려와 이런 이슈들이 존재를 합니다. 카페 브랜드라든가 아이스크림 브랜드, 베이커리 브랜드, 몇몇 대형 브랜드들 가맹점주들도 해당 사건과 동일한 이유로 비슷한 이유로 소송을
벌일 것이라는 뭐 예측도 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피자헛 사건에서는 어떤 것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보통 가맹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혹은 정보공개서라는 게 이제 변경이 되게 되면 기존의 이제 점주들한테 알리기도 하고요. 계약 체결 시점에도 정보공개서에 이제 차액 가맹금이 기재가 돼 있습니다. 예비 창업자들은 이 취지가 계약을 하는 시점에 창업 비용은 얼마가 들고 선배 가맹점주들, 미리 창업을 한 가맹점주님들은 매출이 어느 정도가 되고 본사가 수취하는 이제 이익은 어느 정도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미리 판단하고 미리 정보를 통해서 정보 공개서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계약을 할지 말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 정보 공개서에 이 가맹본부가 수취하는 이익, 차액 가맹금이 누락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혀 뭐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뭐 이익을 취한 거냐, 뭐 여러 가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당연히 이 정보공개서에는 일정 금액의 차액 가맹금, 뭐 물류 수익을 취한다는 내용이 이미 기재가 돼 있었고요. 보통은 이게 이제 퍼센테이지로 많이 표시가 됩니다. 이제 이 퍼센테이지와 실제 이제 여기에 드러나지 않은 본사의 어떤 차액 가맹금이 또 있었다. 요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부당 이득을 취한 거다. 이런 것들이 쟁점이 돼서 그 해당 부분이 이제 부당 이득으로 인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리를 하면 이 정보 공개서에 실제 부합하게 기재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낮게 수치한다 기재가 된 게 이제 원인이 됐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아마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 얘기를 하려면 정보공개서라는 곳에 이게 또 어떤 거고 여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수치되는 거냐, 뭐 이런 것들을 또 아셔야 되거든요. 또 그리고 이 차액 가맹금이라는 게 어느 시점에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어떤 방식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가 되고 이게 예비 창업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공개가 되는지를 아셔야 좀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은 다른 영상에서 추가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피자헛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 보았고요. 향후에 이게 이제 단순히 이제 피자헛 이 브랜드에만 한정되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대한민국에 있는 거의 대다수의 브랜드들이 일정 부분 차액 가맹금이라는 수익을 이제 본사가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모든 브랜드들이 정말 제대로 본인들이 이제 가져가는 차액 가맹금을 정보공개서에 올바르게 기재를 하고 있는 것인가? 누군가는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의문이 커져서 또 다른 소송이나 공정의 어떤 뭐 신고나 어떤 뭐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도 제가 아는 대표님들, 클라이언트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일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공정거래위원회나 정부의 정책은 물류를 통한 어떤 차익 가맹금을 방식의 수익 실현보다는 로열티 시스템으로 프랜차이즈의 어떤 뭐 수익 구조를 좀 변경하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런 법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제 로열티 시스템으로 갈 게 아니라면 본사가 수취하는 그 물류 수익, 어떤 이익들, 차익 가맹금들을 투명하게 어느 정도 공개를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됐을 때는 지금과 같은 뭐 부당이득 반환이나 어떤 그 행정기관의 처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시사하는 거거든요. 핵심은 투명하게 하거나 아니면 로열티 시스템으로 바꿔라, 뭐 이런 하나의 이슈라든가 어떤 뭐 법 정책의 변경이나 어떤 이 프랜차이즈 환경의 변화가 발생이 되지 않을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차액 가맹금과 피자헛 사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지척 프랜차이즈였습니다.